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 등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일반 국민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논란을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검열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민주당이 전 국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내란죄로 고발할 거면 나부터 해보라 며 SNS에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미 민주당이 제기한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된 적이 있는데 스스로 다시 탄핵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고발해보라 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말한 가짜뉴스의 기준 자체가 매우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반체제적 의견까지도 보장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전 의원이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정부 혹은 특정 정치 세력이 정하는 옳고 그름에 국민이 강제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가짜뉴스 규제라는 명목하에 민주당이 국민의 사적 대화 영역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는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 본인이 현재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당시 일부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환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기 의원은 검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스로도 명확하게 결백을 밝히지 못하고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취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로남불 사례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등 우파 정치권에서 카톡 검열 발언을 대대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란죄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극적일 뿐더러 이미 발생한 사건과 전혀 무관한 사후 국민들의 의견 표출에까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입니다. 내란죄는 통상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한 단체나 집단적인 폭력 행위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불리한 내용 혹은 그들이 규정한 가짜뉴스라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로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사법적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민심을 더 자극하고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키우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대대적으로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이 정작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나 사적 대화에 대한 비밀 보장 같은 헌법적 권리를 훼손해서라도 자신들의 가짜뉴스 규제 프레임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하게 해명을 내놓지 않는 한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용기 의원의 행보는 민주당이 추구한다고 내세우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검열의 우려를 부추길 만큼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자신이 받는 돈봉투 수사에는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면 민주당 전체가 내로남불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을 들고 나오는 일부 세력들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령이란 초헌법적 조치에 대해 실제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필요하게 불안을 조장하여 대통령을 흔들려 한다는 의심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인한 탄핵을 반대합니다. 현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가 운영 전반에 불안을 가져올 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검열 운운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의혹부터 투명하게 해명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가짜뉴스 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국민에게 실질적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